김서방,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자네 퇴직금으로 투자하면 월 300은 따박따박 나올 수 있어. 이 한마디가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아프고 믿었기에 더 깊이 베이는 상처. 오늘 우리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허무하게 잃어버린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사연과 그 비극을 막아낸 또 다른 남자의 현명한 지혜를 통해 내 노후와 가정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40대 초반의 김 과장, 더 큰 꿈을 위해 자신만만하게 회사의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 1억 원은 그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중한 실탄이자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이 경력에 이 나이면 금방 어디든 가겠지? 하던 자신감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초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마다 텅 빈 속을 쓰디 쓴 커피로 채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 채용 공고를 뒤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긴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내의 한숨 소리는 그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처참한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서방, 언제까지 이럴 텐가. 내가 잘 아는 분이 하는 아주 유망한 도시락 체인점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은 따박따박 나온다더라. 자리도 아주 좋대. 그 순간 김 과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조심해야 하는데 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 지긋지긋한 백수 생활을 끝낼 수 있다. 는 절박함이 그 목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설마 장모님이 나한테 사기를 치시겠어?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아내마저 우리 엄마가 자기 허투루 되라고 그러시겠어? 좋은 기회 같은데 한번 알아봐. 라며 등을 떠밀자 그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다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떳떳한 가장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안도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 퇴직금 1억 원 전부를 장모님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좀 늦어진다네. 본사 승인이 조금 까다로워졌대. 같은 핑계들이 이어지더니 몇 달 뒤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장모님은 나도 속았다. 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김 과장의 마지막 희망과 함께 아내와의 신뢰, 장모님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김 과장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법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과거의 법대로라면 이런 경우 장모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직계열족, 배우자, 그리고 함께 사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해주는 친족상 도래라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법이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때로는 너무나 잔인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친족상돌의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적 장애를 가진 이의 퇴직금 2억 3천만 원을 가족이 가로챘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던 실제 사건이 이 결정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범죄가 용서받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설령 사기가 아니었다 해도 김 과장에게는 또 다른 시한 폭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세법상 사위나 며느리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은 딱 1,000만 원입니다. 차용증 같은 아무런 증빙 없이 1억 원을 장모에게 보낸 것은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선의로 시작된 투자가 자칫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 일간지에서는 누나에게 5천만 원을 단 2주 빌려줬을 뿐인데 4년 뒤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간의 동거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 과장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피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으로 자신과 가족 모두를 지켜낸 한 현명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비슷한 시기 이직을 위해 퇴직한 최 부장. 그에게도 장인이 아주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 며 퇴직금의 일부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부장 역시 장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 끝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자마자 전액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 돈은 당장의 투자가 아닌 우리 가족의 먼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로 단단히 묶여 있음을 이해시켰습니다. 당장의 고수익 유혹보다 흔들리지 않는 노후 시스템을 선택한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장인의 간곡한 부탁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이 아닌 자신의 다른 예금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자금 2천만 원에 한해 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조금 어색하더라도 금전소 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저희 서로를 위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보호장치입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원금, 이자율, 상환 기간을 명확히 했고 법정 적정 이자율인 연 4.6%에 맞춰 이자도 설정했습니다. 둘째, 현금 거래 대신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대여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매달 약속된 이자를 받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발생할지 모를 증여세 문제나 오해로부터 빌려준 돈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에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약 1년 전 이맘때쯤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도장을 위조해 사업에 손을 대면서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때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남긴 아버지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는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함이 바로 모든 문제의 씨앗입니다. 특히 김 과장처럼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이 돈을 빨리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과 가장으로서 무능하게 보일 수 없다는 불안감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가족이라는 가장 믿음직한 통로를 통해 접근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정과 돈 문제는 별개라는 것을요. 얼굴을 맞대고 거절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냉정한 순간이 훗날 더 큰 불행을 막는 가장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철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금융 거리두기라는 사랑의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내 노후 자금의 운용은 오직 내가 직접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가족들에게 미리 알리십시오.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어른의 책임감입니다. 둘째, 퇴직금은 받자마자 IRP 계좌라는 냉각 금고에 이전에 잠가 두십시오. 전문가들은 이것이 충동적인 투자나 거절하기 힘든 대여 요청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물리적 장치라고 조언합니다. 게다가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 절감시켜주는 효과는 가장 확실한 보너스입니다. 셋째, 만약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반드시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이라는 보호막을 설치하십시오. 이는 가족을 의심하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나 끔찍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우리 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장모가 사위의 퇴직금을 날리는 비극은 대부분 내가 더 잘 불려줄게 라는 왜곡된 애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재산을 존중하고 그가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땀과 눈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긴 퇴직금. 그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신성한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을 통해 돈 문제로 인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고 소중한 자산과 사랑하는 가족 모두를 지켜내는 현명한 인생 2막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